여러분, 1조 6천억 원이라는 돈이 감이 오십니까? 이건 단순히 공장 하나 짓는 비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장장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밤을 새우고 휴가를 반납하며 청춘을 갈아 넣은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18나노 D램 기술은 전 세계 그 어떤 기업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말 그대로 초격차의 상징이었습니다. 중국이 수십조 원의 국가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따라오려 발버둥 쳤지만 삼성의 기술 장벽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성벽이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비열한 배신에 의해 단 한순간에 뚫려버렸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조국을 등진 배신자가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지켜왔던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의 헐값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기술 유출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10년 역사를 도둑맞은 것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쌓아올린 경제 영토가 침략당한 것과 다름없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1조 6천억 원? 아니요. 그 기술이 미래에 벌어들였을 수백조 원의 국부를 생각하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가장 뼈아픈 비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부심이 돈 몇 푼에 거래되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USB 하나, 종이 한 장 함부로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철통 같은 감시망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산업 스파이들은 이 최첨단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원시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손글씨였습니다. 반도체 공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도, 압력, 가스의 비율 등 수백 가지 변수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 무려 700여 단계에 달하는 복잡하고 정교한 레시피입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디지털로 빼낼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이 수치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화장실이나 은밀한 곳에 숨어서 펜으로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그 신성한 지식들이 배신자의 떨리는 손끝에서 더러운 쪽지로 변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말입니다. 700단계에 이르는 그 모든 공정의 비밀이 꼬깃꼬깃한 종이 쪼가리에 적혀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007 영화에나 나올 법한 멋진 첩보전이 아닙니다. 좀도둑보다 못한 아주 치졸하고 비열한 범죄입니다. 그들이 훔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수만 번의 실패 끝에 찾아낸 정답이었고 그 정답을 찾기 위해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이 자필 메모 한 장 한 장이 모여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을 뚫는 흉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 CXMT를 아십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의 경쟁 상대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기술 격차가 컸던 곳입니다. 그들은 수율이라고 부르는 불량률조차 잡지 못해 허덕이던 2류, 3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기술을 손에 넣은 순간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며 하나하나 돌을 쌓아 계단을 만들 때 그들은 우리가 만든 지도를 훔쳐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해도 해결되지 않던 난제들이 훔친 기술 덕분에 마법처럼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들은 컨닝 한 번으로 그 모든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훔친 기술로 만든 반도체를 가지고 시장에 나와 우리 기술력이 이렇게 발전했다며 뻔뻔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 경쟁력까지 앞세워 삼성의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출발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경기 규칙을 어긴 반칙입니다. 중국이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뉴스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이 그만큼 우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작물의 효과일 뿐이니까요. 역설적이게도 이번 사건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민낯을 전 세계에 까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을 외치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삼성의 기술을 훔치지 않고서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진정한 기술 개발 능력이 있었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스파이를 고용해 남의 기술을 훔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도둑질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삼성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류 국가입니다 라고 전 세계에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1등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 없는 2등만이 1등의 뒤를 밟고 베끼고 훔치려 듭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말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건물을 짓고 첨단 장비를 들여놓았지만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와 핵심 기술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어라거나 훔쳐야만 하는 것이 저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비웃어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얼마나 따라하고 싶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말이죠. 도둑질은 부끄러운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백종원 대표의 레시피를 종이에 적어간다고 해서 누구나 백종원 대표처럼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요리에는 불의 세기, 재료의 상태, 요리사의 손맛 같은 보이지 않는 노하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삼성의 공정 순서도와 수치를 훔쳐갔다고 해서 삼성과 똑같은 품질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기계를 돌리며 쌓아온 엔지니어들의 감,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수많은 불량 데이터를 분석하며 축적된 암묵지는 문서로 훔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만든 반도체는 겉모습은 삼성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구성과 안정성, 그리고 미세한 디테일에서는 결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품과 짝퉁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훔쳐간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담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라는 영혼은 절대 훔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실력은 베끼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우리의 과거 기술인 18나노 D램을 붙들고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삼성전자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들이 상상도 못할 미래, 인공지능 AI 시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와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멈추는 순간 도태됩니다. 중국이 훔친 기술로 현재의 시장을 조금 갉아먹을 수는 있겠지만 다가오는 미래의 판도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하는 미래의 비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혁명 중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중국이 뒤늦게 훔친 기술로 구형 반도체를 찍어낼 때 우리는 인간의 뇌를 닮은 뉴로모픽 칩과 HBM4 같은 초고성능 메모리로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둑은 항상 뒤를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그림자를 밟으려 할 때 우리는 이미 빛보다 빠르게 더 먼 곳으로 달아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 퍼스트 무버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변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생계형 범죄다, 초범이다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팔아넘긴 산업 스파이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의 기술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아군의 기밀을 적에게 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반역이자 이적 행위입니다. 개인의 탐욕을 위해 국가의 경제 안보를 위협한 이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어야 합니다. 미국이나 대만 같은 반도체 강국들을 보십시오. 기술 유출 사범은 간첩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다스리며 패가망신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우리도 이제 법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훔친 기술로 얻은 이익의 수십, 수백 배를 토해내게 만들고 다시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기술을 훔치면 인생이 끝장난다는 확실한 공포를 심어주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배신자는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배신자 한 명을 벌주는 문제가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 국민과 연구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업 하나 기술 좀 뺏긴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원유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척추이며 심장입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의 세수를 책임지는 생명줄입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환율이 요동치고 주가가 떨어지며 결국 여러분의 월급 봉투와 밥상 물가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반도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현대전의 미사일, 전투기, 통신장비 모든 곳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독보적인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를 중요한 동맹으로 대우하고 중국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반도체 기술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을 단순히 삼성의 위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허탈하고 분노했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화성, 평택, 기흥의 연구실에서 방진복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수많은 삼성의 연구원들일 것입니다. 내 옆자리의 동료가, 믿었던 상사가 돈 몇 푼의 기술을 팔아넘기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밤새워 일해서 뭐하나 라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엔지니어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에, 이것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길임을 알기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이자 영웅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배신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을 지키는 사람들을 최고로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파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대우받는 나라, 이것이 기술 유출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만이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이 영웅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IMF 외환 위기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보란듯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남들이 이제 한국은 끝났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예상을 뒤엎고 더 높이 비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흐르는 역전의 DNA입니다. 중국이 기술을 좀 훔쳐갔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예방주사가 되었습니다. 보안을 더욱 철저히 하고 기술 격차를 더 벌려야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삼성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정도 시련에 무너질 만큼 허약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중국이 따라오면 우리는 더 빨리 달리면 되고, 그들이 베끼면 우리는 베낄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을 열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답을 찾을 것입니다. 훔친 기술로 쌓은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지지만 시련을 견디고 다져진 우리의 성벽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지켜보십시오. 대한민국 반도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세계를 호령하는지.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역전의 민족이니까요.